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정도 인상이 될 거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2014년 이래로 최대라고 하는데요. 순간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 무려 70% 정도 폭등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무거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서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요. 사실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1년 3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요 그림 하나가 거의 모든 것을 아마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볼까요? 뭐 원본 이미지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전국이 19.08%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4월, 이제 지금 한번 이렇게 안을 내고요. 여기 이제 4월 중으로 거의 이제 4월 말쯤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약간은 조정될 건데 큰 폭에서 조정은 안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자, 전국 19.08%, 서울 19.91, 인천 13.60, 경기 23.96. 이제 경기는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데, 세종 무려 70.68%. 저도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남 9.23, 대전 20.57, 전북 7.40, 광주 4.76, 전남 4.49, 제주 1.72, 경남 10.15, 부산 19.67, 울산 18.68, 대구 13.14, 경북 6.3, 충북 14.2, 강원 5.18%.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엄청 많죠?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각종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폭등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이게 14년 이래가 아니라 14년 만에 최대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9억 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 부과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한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입니다. 안. 예. 여기 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가 올랐고,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는 작년 전국 30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5천 가구로 22만 5천 가구가 늘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증가된 22만 5천 가구가 올해부터는 곧바로 종부세 내겠죠. 비록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엄청납니다. 70%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보유와 처분의 기로에선 다주택자들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인상이 되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1인당 명의당 6억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1주택인데 공동명의로 부부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경우에도 1인당 6억씩에서 총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가 작년 28만 가구에서 올해 41만 3천 가구로 13만 3천 가구가 증가했다. 아까 22만 5천 가구 증가한 것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13만 3천 가구가 이제 서울에서 나왔네요. 올해 공시가 급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뛰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서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
올해 상승률은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세종이 지난해 비해서 70.68% 급등했다. 이어 경기와 대전도 각각 23.96, 25.57% 올랐고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울산 18.68% 상승을 한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 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이 그러면 로드맵 수준이 될 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로드맵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 6천만 원이고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와, 중위가격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서울을 앞질렀네요. 서울 3억 9천, 3억 8천, 경기 2억 8천, 2억 800, 대구 1억 700만 원 등 순으로 집계가 됐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아까 종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5천 가구, 서울은 16.0%인 41만 3천 가구다. 다만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 8천 가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22년인가?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오르잖아요. 똑같이. 한편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383만 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만 5천 가구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사실을 전달드렸고, 일단 사실도 사실이지만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이 미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패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공시가격이 인상이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요건을 미칠 텐데 가장 먼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재산세가 올라가겠죠. 재산세가 올라가겠죠. 지금 보도자료 일부를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정부가 대부분 6억 이하인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지만,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조사 못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억 이하 재산세 가면은 한시적으로 잠깐 해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보시면 아시는데 재산세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나머지는 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작 가액비율 동일하고요. 세율도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표가 오르고 똑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서 나온 6억 이하는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거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그거예요. 그게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시적으로 됐다가 22년인가 23년인가 그때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만 나오고 해가지고 나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아시겠죠? 자, 재산세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종부세가 올라가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자, 만약에 1주택 단독명이면은 6억 공제가 아니라 9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공시가격 자체가 9억이 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곧바로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 들어가겠죠. 종부세 들어간다. 자, 똑같이 1주택인데 공동명의다. 그러면 각각 1인당 6억 6억이니까 총 12억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아직 12억 안 나오면은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겠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그러면은 단독명의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 고령자, 장기 이거 내가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죠. 단독명의 9억 공제, 세액공제, 장기 고령자 세액공제 이거 들어가는데 나 그냥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인당 6억씩 해서 총 12억 공제 받는 게 더 좋아. 나 이거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져 버렸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뭡니까? 1주택자, 내 집 마련,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공시가격 넘어서 9억 넘었다. 이제 이 경우에 세금 내셔야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제 일단 세금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임대소득 과세 대상 될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야?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합산 1주택이다. 부부 합산 1주택이면 비과세였죠. 임대소득에 대해서. 자, 그런데 공시가격이 9억 초과고 여기에 대해서 월세를 내가 받고 있는다. 그리고 나는 임차로 들어가 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 나오겠죠. 공시가격 9억 넘었으니까. 과세 대상자가 훨씬 늘어나겠네. 그쵸? 요거는 전혀 기사 그런 게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건 해본 사람만 아니까. 아마 뭐 이제 그런데 내가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세까지 주면서까지 내가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은 사실 많이 안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공시가격 올라가면. 자, 그 다음에 또 공시가격 올라가면 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건보료 올라가겠죠? 건보료 올라가겠죠?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표가 올라가니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재산세를 구할 때 이 과표 요 부분이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표가 올라가면 해당 재산에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요.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요 자체가 올라가서 이제 해당되는 점수가 200 얼마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또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다가 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작 가입비율을 곱해주는데 뭐 공정시작 가입비율 계속 오르고 있죠. 내년까지 오르죠. 세율 올해 또 오르죠. 그리고 세부담상한 초과 이것도 기존에 200%만 300%로 올려버리고 다 올렸죠. 그리고 인별 합산 공시가격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거 공시가격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이미 불과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12월 달에 나온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2020년 공시가격이 10억 7,700일 때 그때 이제 2021년 종부세를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 시세가 2% 상승으로 잡았거든요. 시세를 2%로 잡으면은 여기 2%로 잡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 계획대로 72.2로 가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훨씬 더 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종부세 가격이 아마 다 틀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요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1월 3일 날 발표했던 그건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전부 다 90%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시세가 10억이면 공시가는 9억으로 맞추겠다. 그런데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시범 케이스니까
25년까지 맞추겠다는 게 목표고요. 9억에서 15억은 이게 시세입니다. 시세. 27년 정도 되면은 맞출 수 있다는 거고 9억 미만은 90%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집은 고가주택 아니고 저렴한 집이니까 괜찮아. 고가주택 갖고 있는 애들 좀 세금 좀 맞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아니 15억 이상이 시범 케이스 1번이고요. 9억에서 15억이 시범 케이스 2번이고 그 다음 3번이랄까요. 그 다음 사람이. 공동주택만 그럴까요? 단독주택도 그렇게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년 정도 되면 90%로 맞추겠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15억 이상 비싼 고가 단독주택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9억에서 15억은 30년, 그리고 이제 9억 미만이 35년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우리 기사에서 본 것처럼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생성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로드맵 요거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훨씬 더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공시가격 인상되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생각 안 나세요? 하나 좀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5번. 뭐가 있냐면, 등록 임대주택. 신중하게.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6억 초과해버리면 혜택이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등록할 필요가 없지.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작년에 5억 한 중반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6억이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 혜택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냥 뭐 빌라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거 있는데 아파트는 어차피 안 되니까 뭐 그냥 지금이라도 좀 등록해가지고 세금을 좀 줄일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등록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었죠. 제가 그냥 그 기사만 공유드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흔히 도생이라고 하죠. 도생 같은 경우에 5층이 넘고 공동주택이면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로 봐가지고 아파트 등록이 안 되니까 도생도 등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도생은 등록하게 해줬어요. 등록을 하게 해줬는데 그 개정 사유를 봤더니 도생을 등록을 하면은 뭐 1인 가구나 이런 청년들한테 그래도 좀 주거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 안정을 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순기능이기 때문에 법을 바꿨어요. 제가 왜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하냐면 이게 좀 정부 정책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도생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걸 아는데 아파트는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맞다 틀리다 그런 걸 말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별로 없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기준점인 6억 3억이 넘었다 그러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정부에서 혜택을 풀어줬으니까 되겠지라고 해서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년 전 2020년 1분기 기준 1, 2, 3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등록한 임대주택 수의 13%가 6억이 넘었어요. 공시가격이.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부세 합산비제, 양도세 중과비제 같은 혜택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논문 같은 걸 봤는데, 이 공시가격과 연관된 항목이 60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60 몇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한 5개 정도 간단하게 적어봤잖아요.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어디에서 이제 또 영향을 많이 미칠지 좀 이제 잘 생각들 해보셔야 되고요.
어, 이게 이제 이 공시가격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다주택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1주택자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실 텐데, 전에도 한번 그림을 그리지 않았었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은데, 어, 어찌됐든 이 세금을 이렇게 강화를 하면 그 세금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임대인한테 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전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을 300을 받아요. 근데 이것저것 공과금을 빼고 100을 빼니까 200이 남아요.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은 요 200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내 소득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빼고 났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세 점점 없어지죠. 월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월세 자체도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전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오르니까 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들은 또 대출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이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돈의 흐름을 보세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임차인에서 임대인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1번. 그리고 다시 임대인에서 정부로 이렇게 세금으로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 중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100을 줬는데 돌려받은 게 100이면 땡큐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죠. 월세 세액공제 맥스가 75만 원인가 되지 않나요? 그게? 까먹었네. 그리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다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치 내가 월세 돌려받을까 말까예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예, 게다가 무주택이어야 되고.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하잖아요. 먹이사슬.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 자연 생태계를 보면 먹이사슬인데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이렇게 막 물고 물리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먹이사슬을 보면은 이제 최상위가 이쪽이잖아요. 정부잖아요. 뭐 일부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불법까지 자행을 하면서, 그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이쪽이 더 상위자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부터 제 직장 동료한테 아무리 집을 많이 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집 산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산 사람은 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고, 대신에 안 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와가지고 막 왜 그때 나한테 더 세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그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애가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도 이제 기사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단순히 기사 공유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서 보실 텐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이게 참 좀 오늘 좀 기사가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 그냥 뇌피셜 하나만 좀 공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뇌피셜. 자, 그럼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죠. 초미의 관심사. 자,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이제 공시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오고 세금 폭탄 맞는데, 보유세 폭탄인데. 자,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요때가 이제 보유세 기준일이거든요. 이날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치 세금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이전에
물량이 좀 나올 거냐. 요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며칠이죠? 3월 15일이죠? 우리가 통상, 매매 계약을 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을 내놨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때문에 내가 팔고 싶다. 그러면은 딱 지금이 타이밍이 맞긴 해요. 예.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지금 내놓으셔서 파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작년 한 1년 전쯤부터 말씀을 드린 게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마셔라. 이렇게 같이 몰리면은 오히려 내가 불리할 수 있으니까 파실 분들은 차라리 빨리 팔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면은 늦게 팔 거면은 아예 그냥 1년치 그냥 세금 내고 그냥 한번 이거 좀 잠잠해진 다음에 그냥 파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 파신 분들은 요때 좀 약간 좀 이런 이슈 없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속보고 나와서 다 이제 퍼지고 오늘 밤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한 며칠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군중은, 대중들은.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가격을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그럼 요때 나와 있는 내가 절세 매물을, 소위 말하는 절세 매물을 내가 매수할까? 매수자가? 과연 이거 매수할까요? 못 사실걸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엄청 두드러 맞는 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시범 케이스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안 하시겠지만, 저 때만 해도 일단 소위 말해서 떠는 애들 많이 있으면 그 걔들을 다 어떻게 혼내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애 한 명 해가지고 소위 좀 속칭 막 한 놈만 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이 약간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매수자가 이걸 과연 사겠느냐? 저는 못 산다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몰리는 케이스가 요 기간에 같이 몰리는 케이스입니다. 정말 힘드시면 매도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지났으니까 됐고 차라리 그러면은 1년치 내고 그냥 더 늦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1년치 내고 어차피 올해는 그냥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팔기 좋을 때 성수기 때 소위 말하는 성수기 때 이사철 이럴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때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실 분들이 이미 다 했어요. 하실 분들은. 나오긴 나오겠죠,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막 대세 상승에 지장을 주거나 막 하락까지 영향을 줄 때까지 나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리거든요. 사람 심리거든요. 사람 심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정책 신뢰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크고 특히 이제 공급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왜? 다른 거 몰라도 재난지원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은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좀 제가 표정이 좀 그랬죠. 양해해 주시고 저도 좀 약간 꽤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사실 라이브도 좀 못할 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빨리 뭔가를 처분하실 분들은 처분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걱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라면 매수자라면은 자기만의 그 기준 가격이 있어야 돼요. 이 매수자 아마 못 사실 거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사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관심 있는 A 단지를 계속 가격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되게 잘 되는 거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안 사겠지만 한 6, 7년 전에 한 것처럼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송 초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4월 이제 아마 하순 넘어가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3억 공시가 3억 이하일 때 증여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지금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좀 다음 일정에서 오늘 좀 질문은 못 받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10초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과정 7개를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방식도 좀 바꾸고 정말 저하고 좀 밴드에서 한 달 동안, 그전에는 제가 단톡방 한동안 운영 안 했었는데 제가 좀 이제 기존의 촬영분은 70% 정도로 가져가고 중간에 이런 일들이 이슈 나올 때 제가 좀 새로 촬영하고 그러려고 30%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줌 라이브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하고 정말 빡세게 밴드에서 소통하시고 좀 이렇게 같이 체계를 잡으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항상 뭔가 바뀔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있는 겁니다.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일 점심때도 이렇게 예고 없이 항상 이렇게 했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